이승철도 붙어. 이승철. 템버 가지 말고. 야, 굉장히 또 하게 되는데. 빌더들 다 붙어. 씨. 빌더 다 나와. 나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철 클래식 헤비급 대결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철 클래식 헤비급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결 구도인 이승철 클래식 헤비급 박근우 선수를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겠지만 제가 기존에 준비한 질문들을 토대로 이 두 선수 간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 하는데 우측에 계신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황철순 선수 간단하게 보디빌딩 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팬분들께 예. 안녕하세요. 저 알죠? 됐어. 예. 굉장히 간단 명료한데 박근우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WK짐에 있는 박근우 선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여기 보디빌딩 팬분들도 보실 거고 이제 일반인 시청자분들도 계실 건데 보디빌딩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디빌딩의 신예, 헤비급 신예 박근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 침입한 그런 피트니스의 왕 황철순 선수를 상대로 방어전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황철순 선수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운동을 하신 뭐 경력이나 이런 게 더 오래 되셨기 때문에 좀 박근우 선수를 상대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친입자인가요? 저희 보디빌딩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앞잡이 수준이네. 친입자 쪽발이. 친입자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침체된 보디빌딩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가 가만히 놀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황철순 피트니스니까 뭐 보디빌더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월드 클래스 피트니스는요 웬만한 보디빌더보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빌더들 다 붙어, 빌더 다 나와. 나와. 보디빌더들 다 나오라고 하는데 박근우 선수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일단은 그 황철순 선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선수라고 선수.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라이벌이고 그리고 스포츠 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대회 끝나기 전까지는 황 선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회 끝나고 나서 갑자기 황형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황씨 막 이러면 안 돼. 일단은 그 황철순 선수는 피트니스라고 뭐 불리지만은 일단 몸의 그 수준이나 볼륨이나 이런 완성도 면에서는 거의 오픈 보디빌더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박근우 선수께서는 밑밥 가네 이렇게. 밑밥을 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도발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서로의 경쟁 구도에 앞서서 서로의 시합 몸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시합 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평을 내려주실 수 있는지. 박근우 선수도 이제 시합 몸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박근우 선수 몸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으시고. 근데 이제 과거에 시합 때 나갔던 그 사진이 SNS에 있더라고요. 막 올려보면 이 친구가 또 정말 그 피리스처럼 정말 비밀리에 막 이게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SNS도 잘 안 해요. SNS 보면 최근에 제가 올린 거 몇 개가 전부예요. 그거 패간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되게 뭐랄까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건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대회 때 몸 보고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디빌더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세계 선수들 다 봤잖아요. 피리스랑도 같이, 피리스가 아니라 윙클라랑도 같이 운동을 하고 카이 그린이랑도 같이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느낌의 이 동양 선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 다닐까 저 다리로. 박근우 선수, 황철순 선수의 시합 영상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볼륨이 좋다 못해서 이렇게 막 각져 있는 그런 근육 하나하나 어깨나 가슴이나 이런 데가 막 볼륨이 너무 좋아서 막 각이 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의 진짜 오픈 보디빌더 수준의 볼륨이나 완성도가 아닌가. 거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박근우 선수한테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칭찬 일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트래시 토킹을 하자고 그냥. 자, 보디빌딩에는 7가지 규정 포즈가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게 된 건데 질문지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갑작스러울 것 같은데 자 1번 포즈 황철순 선수 이길 수 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1번 포즈부터. 아, 예, 아니오로만. 예. 그럼 1번 포즈는 제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아 1번 포즈 아니오. 아또자 2번 1번이 제일 취약한데. 그러면은 자 2번 포즈 건너뛰고 3번 사이드 체스트 포즈 예, 측면 두께감을 보여주는 포즈죠. 이거는 좀 예, 아니오라고 답하기가 좀 예, 아니요. 제가 예 아니오.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니오로 이거는 먼저. 세모로 아니야, 제가 아니야. 예, 아니요. 이 청문회야.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를 대답 못하시면 햄버거를 좀 드셔야 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햄버거 하나 먹기. 예, 그렇게 좀. 혹시 대답 후에 안 돼, 안 돼, 안 돼. 부연 설명. 그런 설명이 없나요? 물면 부연 설명조차 안 되는. 그건 쿠키 영상에다 해, 부연설명은. 일단 끝나고. 그럼 3번 포즈는 제가 예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또 황철순 선수의 3번 포즈 또 굉장히 장점인 가슴 근육을 보여주는 포즈인데 3번 포즈는 박근우 선수가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자, 이제 보디빌딩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자, 백 더블 바이셉스 4번 포즈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 아니오로 제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4번 포즈 죄송하지만 예라고 예. 황철순 선수 하면 등 근육이 또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보여주는 게 많았는데.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예, 이거 굉장히 좀 듣고 싶은 부분이라서 여쭤봐도 되는지. 3번 포즈부터 제가 설명을 좀 자꾸 3번에 밀려나는데. 예, 3번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제 개인적으로 3번 포즈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본인은 근데 이제 같이 무대에 서게 된다면은 이 서로의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장점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는 분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매력이 다른 정도. 매력이 다른 스타일.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재밌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4번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예. 4번 포즈도 예. 뭐 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답변은 예라고 드렸고요. 일단은 답은 예라고 드렸는데 제가 백포즈에서 이제 하체가 제가 또 장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지지는 않지 않아요. 백포즈에서 하체. 하체를 좀 언급하셨는데 황철순 선수 좀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보디빌딩 1번부터 7번까지 규정 포즈는요. 예. 하나도 이길 자신은 없어요, 사실. 오히려 다리는 항상 노출이 돼 있고. 전면, 측면, 후면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최대한 이제 비율을 맞추는 게 이제 선수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대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찰나에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는가.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야 다음 거부터 다 붙어. 계속 더 준비해서 다 붙어. 이승철도 붙어. 이승철. 템파 가지 말고. 템포를 가지 말고 그 두 선수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이 100%라 했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박근우 선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현재 기준 65% 준비되어 있습니다. 65%. 그럼 시합 당일 날에는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을지. 그것은 제가 최대한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본인의 전성기에 몇 %로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컨디셔닝 측면만. 컨디션 측면만 봤을 때는 85% 이상. 85% 이상. 오, 센데. 센데요? 예. 황철순 선수는 혹시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 65%? 65%?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흔히 말하는 반 시즌으로 살았어요. 반 시즌으로 살았다는 게 뭐냐면 뭐든지 일이 들어오거나 행사가 들어오거나 입금이 되면 딱 2주 안에 복구가 가능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사 때. 2주 안에 몸을 항상 유지하다가 조금 망가지면 또다시 그 2주 안에 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걸 한 20년 가까이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년에는 한번 보디빌딩이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가보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몸을 만든다라는 거는 무조건
그 목적에 따라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디빌딩 대회를 나간다. 그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1년에서 2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준비해서 한 내년쯤에는 한번 나가볼까. 원래는. 이런 찰나에 갑자기 지금 또 그래서 갑자기 피트니스 대회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2주 안에 준비하는 기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포텐이 터지려고 하는 시기에 다시 커팅이 들어가는 거. 딱 2주 그러니까 행사 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항상 이렇게 목적에 맞춰서 준비했던 게 하체를 사실 제가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국제 행사를 다니면서 그전에는 이제 제가 사실은 춤을 추는 보디빌더잖아요. 항상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 경기복이 짧은 그 삼각 팬티를 입고 춤을 췄었는데 삼각 팬티 입고 다리 벌리고 춤을 추니까 너무 추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지를 입기 시작했어요. 바지를 입고 춤을 추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고 그때부터 무대복을 이제 직접 제작해서 입기 시작했고 근데 그 무대복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퍼포먼스 하다가 가끔 애드립으로 관객석에 내려갔다가 이제 뭐 팬 서비스도 하고 끝나면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무대 위로 점프하는데 바지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그렇게 나한테는 그때 당시 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우선순위를 뒀을 때는 근데 보디빌딩 대회를 나간다라는 명목 하에는 무조건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 해서 다리를 채우고 내년에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시기에 갑자기 또 이제 대회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확실히 전에보다는 나은 컨디션은 나올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럼 내년쯤이면은 좀 더 발전된 황철수 내년에는 선수. 이승철 불러오려고요. 이 자리에 계속해서 이승철 불러올 거예요. 예. 박근우 선수 이제 리저널을 뛰셨는데 이제 네. 보디빌딩 팬분들 이번에 이제 매니악한 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게 올해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9월에 있는 시합을 목표로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을 말씀하시는. 네 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저도 갑자기 이제 이승철 클래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FBB 프로로서의 목표가 네.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황철수 선수한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IFBB 프로 선수로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뭐 갈 생각이 있으신지 사실 NPC 리저널 대회를 뛴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프로 카드 따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프로로 갈 거면 진짜 예전에 갔죠. 아니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프로를 못 따서 제가 이제 요즘 뭐 사업하고 뭐 유튜브하고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IFBB 프로 선수요. 과거에 저랑 경기 붙어서 저는 그 선수들을 이기면 이겨봤지 저는 지금의 프로 선수들한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 먹으면 딸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가 되면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타 단체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대회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또 타 단체 세미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찬조뿐만 아니라 뭐 시상 뭐 심사부터 해서 많은 걸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IFBB 프로가 됐을 때 정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이 저랑은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를 땄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대회의 흥행을 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예요. 저는 프로가 돼버리면 이제 프로 경기가 있어야지만 프로 경기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를 따버리면은 지금같이 리저널이나 그 외에 다른 지역 대회들이 분명히 또 침체된 보디빌딩 시장처럼 또 꺼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침체된 보디빌딩 시장을 살리려면 실력자들이 많이 남아서 공존해주면서 경쟁을 해줘야지 계속 팬들이 볼 수 있지만 프로 경기는 1년에 한두 번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보디빌딩 매니아들은 그 관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하 대회에 남아서 아마추어로서 좀 더 흥행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 중입니다. 와,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SNS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실은 이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건데 보디빌딩이 좀 대중들한테 많이 노출되고 이제는 너도 나도 보디빌더들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뭐 의견이나 동의를 많이 얻으시는 분들은 황철순 선수나 박근우 선수에 대해서 단점이 뭐다 뭐 이렇게 가감없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각자 선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박근우 선수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팬들 관심이 있어야지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가 더 흥행을 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황철순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팬 없는 대회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관객 없는 대회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보디빌딩 매니아들이나 팬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저는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돼서 이제 보디빌더들이 이제 사실은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마저 이제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일간의 어떤 보디빌더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요즘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인성 보소. 그죠. 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모든 대중들의 마음까지도 다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멘탈과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황철순 뭐 다리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뭐 비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판을 넘어선 비난과 조롱이 있는 경우가 그죠.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말을 한다라는 사람 자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못 가진 거를 자신의 처세를 납득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회포와 배짱이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상체에 비해서 다리가 안 좋아 이렇게 평가나 분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다리가 뭐 무슨 뭐 걸그룹 다리인 것 같다 이거는 비판을 넘어선 비난과 조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다리를 안 가져본 사람들, 그러니까 다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가슴 안 좋은 사람은 제가 다 조롱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내 내가 다 조롱해도 되는 거야 가슴 없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 진짜로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평가라는 거는 엄연히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뭐 조리 돌리면서 좀 뭐랄까 조롱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고쳐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박근우 선수가 어디 안 좋은 부위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걸 갖고 계속 조롱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더 스트레스예요. 본인도 알고 있는 트라우마인데 그걸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약점 삼아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수준 낮은 인터넷 문화인 것 같습니다. 비판이나 뭐 평가 분석은 가능한데 약간 비난을 넘어선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몰라요. 제 다리가 지금 둘레가 오히려 시즌이 아닐 때 그 전에가 전 지금 다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전에 다리가 허벅지 둘레가 74cm였어요. 김강민 선수가 73cm예요. 김강민 선수가 저보다 허벅지 둘레는 작아요. 둘레면에서는 그러면 김강민 선수까지도 다 걸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걸그룹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근데 김강민 선수가 원체 그 외측 강근, 내측 강근 이런 비율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 다리가 예쁘고 완성도가 높은 거지. 저는 이제 뭐 둘레면에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세퍼레이션 모양적인 부분이 완성도가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준비해서 내년에 보디빌딩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런 문화들이 조금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성숙하게 사람들이 좀 지식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좀 과도기인 것 같은데 요새 좀 문화가 많이 나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훈수두는 중년 트레이너 이 코치님께서 뭐 클래식으로는 못하고 이제 무조건 오픈에 맞는 사이즈라고 황철순 선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쵸. 이제 클래식으로가 이제 뛰기가 좋죠. 이제 제 몸에서는. 네. 체중이 혹시 지금 어떻게 나가시는지? 지금 현재 체중이 1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0. 황철순 선수님이 키가 어떻게 78이요. 78이시면은 체중을 많이 감량하셔야 되겠는데요. 클래식 피지컬에 나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보디빌딩에서 프로를 따고 이제 클래식 피지크 프로 경기를 뛴다. 왜냐면은 클래식 피지크 프로는 체중이 한 5kg인가 더 이제 더 뛸 수가 있거든. 아마추어는 5kg 마이너스를 더 빼야 돼요. 맞습니다. 네. 클래식 피지크로 나가신다면 94kg을 맞추셔야 되는데. 네. 저는 항상 그 전에 피트니스 대회 나갈 때도 수분 빼서 89kg로 계측을 통과했고 무대는 100kg로 올라갔어요. 수분을 집어넣고.
지금은 이제 100kg 가까이 넘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근호 선수 현재 체중이랑 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172에 지금 체중이 115에서 116 정도 됩니다. 115. 근데 아직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럼 보통 대회 때 체중은 몇 킬로 나와요? 올해는 제가 한 105kg 선에서 와, 최대한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작년보다 더 체중이 시합 체중이 오르신 거네요. 그렇게 해보려고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승철 선수가 이제 템파 프로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네. 거기 출전하는 선수들이 뭐 이안 벨리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한간에는 롤리 윙클라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이안 벨리어 선수보다는 윙클라라 선수들이 컨디셔닝 기복이 엄청 심한 선수들이에요. 두 선수. 그러니까 항상 윌리엄 보낙 선수가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다른 선수들이 컨디션을 특별하게 챙기지 못한 이상 안전빵으로 이제 보낙 선수가 올라가요. 근데 누가 특별하게 챙기면은 보낙을 확실히 이겨요. 보낙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선수잖아요. 그 몸에서 발전이 없다라고보다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선수지만은 그러고 보니 그 외의 선수들은 컨디션의 기복으로 보낙을 이기냐 지냐의 경기로 많이 나눠졌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승철 선수는 작년보다 더 나아졌고,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나아졌고 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쵸. 성장하는 속도로 봐서는 이제 최상의 컨디션과 그리고 이 기존의 엘리트 프로 선수들의 이제 그 컨디셔닝 문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족한 부분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국뽕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이승철 선수만한 사이즈 아시아에서는 10년 후에도 안 나오거든요. 와, 그 10년은. 볼륨감을 맞추고 빈틈없이 맞추는데 정말 이제 뭐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정말 아직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기에 부디 좀 냉정한 심사로 좀 성적이 났습니다. 동양인들을 많이 이렇게 박한 점수가 심하더라고 동양인들에게는. 현재 이제 하반기에 많은 이런 IFBB 프로 선수가 아닌 거를 제가 아마추어 선수라고 일컫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IFBB 프로 퀄리파이어에 도전을 하는데 혹시 좀 눈여겨보는 선수나 이거는 좀 내가 좀 긴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제가 시합 준비를 할 때 누가 나온다는 거는 신경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은 그냥 저 혼자 머리 아프고 뭔가 그 사람을 뭐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뭐 좀 이상한 그런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제 몸만 베스트로 만들면은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거는 제가 일부러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는 신경을 좀 안 쓰시고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게 좀 이제 시합 준비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서로가 이거만큼 확실하게 좀 이길 수 있는 부위나 뭐 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호 선수부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부위, 확실하게. 이거 의도적인 질문인가요? 남 사장. 저는 되게 자신 있는 부위가 햄스트링이나 둔근에 제 자신이. 햄스트링 둔근 되게 좋으시. 저도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제가 없죠.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순 선수께서는 저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부위는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얼굴. 그날 마스크 벗고 경기하게 해주십시오. 얼굴 그날 피부가 달리 피부 관리 받고 갈 테니까. 예상치도 못한 질문에 지금 좀 다 많이 당황했는데 이게 또 시청자분께서 박근우 선수님 212 체급에는 관심 없나요라고 하는데 사실 212가 아니라 오픈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한 노력을 했는데 그 많은 근육이 다 돈이자 시간이자 있는데 그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212가.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 212에서도 단신들이 212에서도 근육이 오버가 되면 오픈으로 가잖아요. 보낙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212 선수가 근육량이 이제 초과가 되면은 그때 오픈으로 가는데 그 단신의 선수들이 사실 그 오픈으로 가기가 엄청 힘든데 그걸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1, 2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겠죠, 사실은. 그리고 시합 체중이 100kg가 넘으신 분인데 96kg 맞추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212 보디빌딩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오픈 바디빌딩에서 올림피안
올림피아에 진출하는 게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12 보디빌딩보다는 확실히 오픈으로. 그러니까 오픈과 212 차이도 굉장히 크죠. 이제 올림피아를 봐도 오픈 보디빌딩과 212의 상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박근우 선수는 좀 이제 좀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그 박근우 선수는 많이 베일에 좀 감싸져 있는데 혹시 운동 외적으로 취미 활동이라도 하시는 게 있으신지? 십자수. 십자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취미는 제가 예. 쉬는 게 취미입니다. 평소에. 그러면 안 돼. 쉴 때 SNS를 하라고 좀 어플 깔린 그 핸드폰으로 해서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아 그냥 휴식 다음 훈련을 위한 휴식이 취미. 네. 아 완전 보디빌딩 라이프가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은데. 박근호 선수 운동은 언제 시작했어? 아 이 운동. 보디빌딩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경력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경력이 제가 시합을 나간 지는 14년도부터 제가 시합을 나갔고요. 그럼 7년 차.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 그 보디빌딩 운동을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예. 이제 시작을 했죠. 제가 듣기로는 야구를 했다는 네, 얘기도 야구를 있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부상을 당했어서 예. 이제 재활을 하다가 이왕 운동을 하는 거 좀 몸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혹시 처음에 운동을 하실 때부터 조금 발전 속도가 빠르셨나요? 아니요, 발전 속도가 뭐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몸이 좋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 저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일찍 하긴 했는데 그러네요. 되게 베일에 쌓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에게 박근호라는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주고 좀 더 대스타가 되게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응원해요. 두 번째 질문이요. 혹시 대회에 나가서 병풍 서고 오셨을 때 기분 어땠는지, 또 1등을 해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네요. 대회 나가서 1등 안 했을 때 병풍 서본 적 있냐 이거지. 네,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기분 어땠냐? 기분이 똑같지. 예. 이거 라이브. 예. 튕기는 거 아니지 라이브. 어이구. 왜? 기분이 근데 삐 그때는 하지. 제가 컨디션을 잘 조절을 못했어가지고 야.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몸을 잘 만들고 병풍을 선 게 아니고 못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 이런 실수 하지 말자라는 받아들이는. 했었습니다. 황철순 선수에서도 병풍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병풍 서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 때부터 2등 아니면 1등밖에 안 해봐가지고 10년 넘게 1등 아니면 2등밖에 안 해봤어요. 야, 그럼 1등을 하고도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저거 네, 저는 1등하고도 기분이 안 좋은 게 많죠.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선수들한테 그래요. 저희 직원들이 대회를 나가면 저는 현수막부터 만들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쓰냐면은 부끄러운 1등보다 명예로운 꼴등 가자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스스로한테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확실히 이번 대회 준비를 하는데 전보다도 노력이 덜했어. 그때 한 대회 2주 전에 술 먹은 것도 난 스스로한테 내가 노력을 안 했어. 근데 그 대회 때 1등을 해버리면요. 저는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너무 이거 부끄럽다 이거는. 내가 1등이라 스스로한테 만족을 할 수 있는 대회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저는 순위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박근우 선수랑 붙는 게 1등하고 2등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가가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운동에 얼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번에 실험 무대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번에 잠을 몇 시간 잡았고 이 대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나, 어디 부러지면서까지도 치료받으면서 해봤고 얼만큼 더 해봤나. 저는 뭐 박근우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노력은 이길 수 있어요. 박근우 선수가 하루 23시간 운동하고 1시간을 잔다라고 하면 저는 24시간 운동하고 1시간도 안 잘 수 있어요. 저는 그걸로 스스로에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명예롭게 내 스스로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팬들한테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난 최선을 다해서 보여줬다. 저는 이게 항상 만족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했어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에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병풍을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것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그런 음식들 잘 안 드시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안 먹죠. 보디빌딩 술 같은 것도 안 먹지. 네, 술은 제가 한 번도 안. 보디빌딩 식단 외에는 잘 안 드시는 편이에요? 거의 뭐 지금은 먹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치팅을 한다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이게 먹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루에 6끼를 먹어야 된다. 맞아요. 시합 준비라고 하면 그러면은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치팅이든 뭐든 다 할 시간을 주겠다. 하면 넌 뭐 할래? 난 아무것도 안 먹고 쉬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발 먹는 것 좀 쉬게 해줘 나.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별로 구미가 당기지도 않고 제발 이 목근육, 이 장기라도 좀 쉬게 놔둬줘.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은. 헤비급 바디빌더는 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제가 한 4kg, 5kg 정도를 뺐는데 지금의 식사량을 먹기도 제가 좀 힘들거든요. 이 덱스 잭슨이 은퇴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했을 때 하루에 2끼 먹어서 좋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 이게 얘기를 이해가 갈 그것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도 하루에 8리터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 숨쉬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운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장기 비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물을 여러분 하루에 8리터 드시면서 하루에 6끼 드셔보세요. 배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장이 쉬는 타이밍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소화가 되기 전에 또 다음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훈련이다 보니까 사실 먹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라고 하면 안 먹고 쉬고 싶어요. 현대 보디빌딩하고 뭐 옛날 추억의 뭐 90년대 바디빌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두 선수분들이 보셨을 때 현대 바디빌딩이 과거보다 좀 퇴화가 된 것 같은지 아니면 옳은 방향으로 그래도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옛날 보디빌더 분들은 지금 바디빌더들 다이어트 옛날만 못하다. 예전에 그런 추억이 있는 선수들만큼 좋은 선수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 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박근우 선수부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예전 보디빌딩보다는 너무 컨디션만 쫓는 보디빌딩보다는 저는 지금의 보디빌딩이 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팬의 입장, 선수가 아닌 팬의 입장으로 봤을 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그냥 말 그대로 다이어트만 하는 오픈 보디빌딩이 그냥 다이어트만 하는 보디빌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무대에서 더 크고 볼륨 있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몬스터 같은 모습을 보는 게 더 팬으로서 더 희열이 있지 않나. 아까 밖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좀 했는데 좋아하는 선수가 네. 두 선수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한 번에 이해되는 두 선수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냥 이거는 팬이고 예. 그냥 뭐 빅라미 선수나 롤리 윙클라 선수를 제가 딱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선수의 스타일만 네. 봐도. 예. 네, 그렇습니다. 황철순 선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대중들의 관심도 면에서는 이제 진화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선수들의 멘탈이나 이런 몸에 대해서는 좀 퇴화가 됐다라는 느낌도 좀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올드스쿨 보디빌더들이 현재보다 정말로 그 뭐 모든 정보 면에서 뒤처져 있고 그리고 그런 요즘 현대 과학에 의한 그런 머신들보다도 훨씬 더 뒤처져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뭐 거의 프리웨이트 위주에서 조금 더 진화된 머신으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금도 그 아성을 이기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로니 콜먼 같은 그런 보디빌더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도리안 예이츠나 이런 선수들은 정말로 노력으로 정말 그 안에서는 정말 그 지옥 훈련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 때는 도리안 예이츠나 뭐 로니 콜먼이나 이런 선수들이 막 활동할 때는 SNS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문 기사나 아니면 매거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고 근데 요즘은 모든 SNS라든지 정보가 발달이 되니까 뭐 그 선수들이 쉽게 어필이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런 무대에서 그런 폭발하는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강한 그 강도면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없지 않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연결된 질문으로 제가 이 후원 그 전에 한번 읽어드리고
자, 이은우님께서 근데 박근우 선수님 어디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생활 맞나요? 어디 생활하신 분이냐고. 보디빌딩 생활을. 보디 바른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시는 사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진화된 질문으로 가서 사실 선수들의 뭐 기량을 말씀하셨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한 말씀을 하셨죠. 뭐 선수들의 퍼포먼스, 포징이 지금 정말 연구가 안 되고 결여되어 있다. 선수들이 포징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근우 선수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포징에 대해서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선수들에 대한 아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요즘 선수들의 포징에 네. 대한 아무래도 요즘 선수들의 뭐 자유 포즈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뭐 규정 포즈는 다 잘 하지만은 이게 자유 포즈 같은 프리 포즈 같은 게 이제 예전 그 올드 스쿨 때 선수보다는 조금 더 좀 독창적이고 그런 면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거의 주로 뛰었어가지고 거의 규정 포즈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 포즈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게 연습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모습도 제가 좀 좋은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자유 포징 영상이 몇백만 조회수가 찍힐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데 포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디빌딩에서 포징. 그거는 이제 보디빌딩 협회 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가는 대회는 자유 포즈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점수가 없다라고 하면 누가 준비를 하냐 이거예요.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 포즈가 점수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걸 열심히 준비하냐 이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규정 포즈에서 동점이 나왔는데 자유 포즈에서 뒤집은 경우가 많았어요. 항상 자유 포즈는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 포즈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유 포즈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 그때부터는 대중들이 많이 이제 즐겨 찾고 보게 되거든요. 그런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왜 보디빌더 선수들이 단순히 보디빌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발레 학원 가서 발레도 배워보고 어느 날은 뭐 댄스 학원 가서 댄스도 배워보고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엔터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런 탤런트가 있어야지 보디빌더들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이런 스타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가산점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 개선.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일리 있는 말인 게 옛날에는 막 이 포즈 하면 이 선수가 떠올랐는데 지금은 뭔가 좀 본인만의 시그니처 포즈를 가진 선수들이 되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황철순 선수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뭐 리저널 대회에 남으셔서 프로카드를 따지 않고 리저널 대회에 남으셔서 보디빌딩 이런 문화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리저널 대회도 있지만 NPC 리저널 대회도 있지만은 사설 대회들도 있습니다. 그 사설 대회에 출전하실 의향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준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뭐 실력에 비해서 정말 많이 뒤처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준비하고 나가고 저는 항상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다른 대회 뭐 준비가 되면 바로 나가죠. 이번 대회는 뜻하지 않게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또 다음 달 24일, 7월 10일 날이 되는데 24일에 또 애기 돌잔치고 10월에 또 둘째 애기가 나와요.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지금 법인 사업자도 이번 달에 나오는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찰나에 갑자기 이제 대회를 준비한다. 그래, 이것도 나를 테스트해보자. 내가 이 환경에서 어디까지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항상 이제 질문을 하고 스스로의 답변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본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력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걸 잠시 내려놔 줄 수 있게 해주고 훈련에 올인하게 한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보디빌딩 팬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제가 사실 몬스터짐 2019년에 몬스터짐에서 황철수 선수가 게스트 포징을 하신 거를 봤어요. 근데 그때 게스트 포징이 끝나고 이제 맨즈 오픈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맨즈 오픈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상체의 볼륨이나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합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황철수 선수를 계속 봐오신 분들이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 멘트를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까요? 합시다 우리. 예. 빨리 햄버거나 먹게.
자, 이제 뭐 아까 전에 시합에 대한 각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뭐 어떻게 좀 어떤 바디빌더가 되겠다, 아마 어떤 뭐 사업가가 되겠다, 뭐 이런 본인만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합에 대한 이야기보다. 네, 저는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 선수가 돼서 오픈 무대에서 진짜 활약을 하는 게 제 목표이거든요. 오픈 무대. 네. 그래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픈 보디빌더. 너 좀 길게 해요. 너 자꾸 이거 근손실 걱정하는 것 같아. 너무 짧아해. 자꾸 아까부터. 벌써 견제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작 보디빌딩 뭐 데뷔전이라고 있는 얘기하지만은 시작은 정말 이렇게 센 상대 근데 한 명이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또 만들고 내년에는 이제 황철순 클래식이라는 좀 한 정말 몇천 억 단위의 그런 경쟁 그 피를 걸고 한번 경기도 해보고 싶고 내년에는 더 재밌는 이벤트 뭐 이승철 선수하고 또 도발전으로 해서 한번 붙고 황철순을 이겨라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저 역시 더 발벗고 뛰면서 우리 국내 침체되어 있던 보디빌딩 시장의 재미와 좀 흥행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할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시고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인이 할 수 있으신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여서 또 실천을 해줘서 보디빌더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정말 저는 보디빌딩 미디어 채널을 다루고 보디빌딩 팬의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철 선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뭐 이승철 클래식 헤비급 대결, 황철순 대 박근우 이런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고 햄버거 먹는 시간 예,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7월 10일 강릉 세인트 존스에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관객 인원 제한이 없고요. 뭐 입장료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시는데 2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없으면은 입구에서 말씀하세요. 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양한 프로 선수들도 오시고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데 아직 안 나왔고 타임테이블이 나오면 제가 또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 녹화 영상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만 이제 저 트포이 채널에 제가 편집을 통해서 좀 업로드할 수 있도록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